나이듬수업, 고미숙, 정희진, 김태영, 장회익, 남경아, 유경. 머릿말, 호모 헌드레드 시대, 꼰대에서 꼰대로. 노인은 외롭다. 노인은 노인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노인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노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사회적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 안의 척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연 현상으로서의 노화도 그렇지만 사회학적 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하지 않고서는 노년 문화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노화와 죽음 자체를 긍정하고 노동과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문화적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노인 혹은 노년에 대해 노인 문제로서만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노인은 항상 문제일 때에만 정책적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한 사람의 오롯한 존재로서 이해되고 존중받는 사회 문화는 부재했다. 노인 혹은 노년에 대한 담론 자체가 부재한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 문제가 아니라 노년 존재로 관점을 전환하지 않으면 노년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대 간 대화의 부재는 이 문제를 더 깊고 넓게 고민하게 한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대 간 문화적 접점을 형성하자는 취지로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라는 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노년 문화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자는 전문가 포럼을 비롯해 노인의 일상 문화를 이해하는 조사, 연구 작업과 몇 가지 세대 교류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2014년에는 노년을 논일다라는 주제로 6차례의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면서 노인을 존재의 관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노년의 양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노년의 양식이란 3가지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로서의 양식, 둘째는 품위 있는 삶과 사회를 위한 양식, 셋째는 일종의 문화적 스타일을 의미하는 문화적 문법으로서의 양식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경우 첫 번째 양식을 의미하는 밥에 머무는 복지에 그쳐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기획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2015년에는 기존의 문제의식을 더 심화하고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대중강연, 나이듦 수업을 기획하였다. 이를 토대로 노년 문화의 담론을 제시하는 단행본을 출간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고전인문학자, 여성연구자, 심리학자, 물리학자, 노인정책 활동가, 사회복지사 등 6명의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안목과 입장에서 노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답하였다. 고전인문학자 고미숙 선생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청춘과 몸에 대한 우리의 상투적인 생로병사관에서 벗어나 어른으로 늙어갈 권리를 누리자고 주장한다. 자신의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혈연적 관계망에서 벗어나 우정의 시간을 살아가자고 역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어른으로 늙어갈 권리를 위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경청할 대목이다. 그래야 공동체 전체의 비전과 자기 존재의 근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혜의 장이 열린다는 선생의 인문학적 통찰과 촌철살인의 입심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란다. 여성학 연구자 정희진 선생은 매력 자본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본주의 문화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미추관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인과 장애인, 뚱뚱한 여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바로 몸에 대한 비현실적인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은 두 가지 경험을 다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폭이 넓다는 선생의 언급은 지병을 알아온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온 육성으로 그 울림이 퍽 깊다. 누군가 앓은 이름이라고 했던가. 심리학자 김태영 선생은 이른바 꼰대 문화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시도한다. 지금의 노인 세대는 나쁜 분들이 아니라 아픈 분들이라고 진단한 선생은 꼰대 문화가 전쟁과 독재 정권 하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하며 살아온 한국 노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며 자기 치유의 과정을 통해 꼰대에서 꽃대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물리학자 장혜익 선생은 노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노년의 삶과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라는 열린 사고를 전해준다. 평생 즐겁게 공부해온 선생이 전하는 열공의 영업비밀들이 퍽 흥미롭다. 선생의 모습에서 공부하는 노년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노년, 블랭크의 시간이야말로 기적을 연출할 수 있는 때라는 선생의 진단이 설득력 있다는 것은 품위 있는 노년의 삶과 문화를 위해 무엇보다 공부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년의 배움이란 나를 위한 공부인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공부가 아니던가.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단장 남경아 선생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과 삶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선 정책 현장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선생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은 당사자가 주도한 일과 삶이라는 측면에서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다. 인생 후반부의 삶은 전환, 준비, 조화가 중요하다는 남 선생의 진단은 노년의 양식 측면에서 일선 정책 담당자와 노년 당사자들에게 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일이 둘이 아니라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복지자 유경 선생의 강연은 노년의 삶에서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한다. 나를 중심으로 관계의 동심원을 그려보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인생 지도를 만들라는 선생의 제안은 안티에이징이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웰에이징인가 숙고하게 한다. 특히 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주문은 삶의 유한함과 유구함에 대한 일상적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 결국 이 책은 노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며 나와 소통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 교육으로서의 배움과 세대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호모 헌드레드의 시대, 노년기에 맞게 될 관계 이막을 고민하며 삶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한 행동들이 지금의 나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 또한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노년 문화를 고민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도 인문학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고민거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이 노인이 노인으로서의 특징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에 노년의 삶과 문화를 위한 말년의 양식이기를 희망한다. 김수업, 고미숙, 정희진, 김태영